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30년 이상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당뇨가 있으실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다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당뇨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로 나뉘어집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 자체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슐린 자체가 절대적으로 결핍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고 주로 15세 이하의 어린 아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서 이는 약간 어릴 때부터 발생되는 특이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당뇨는 2형 당뇨로 볼 수 있습니다.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1형과는 달리 상대적 결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주로 이제 가족력 있으실 때 많이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중년에서 발생을 하고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을 됨으로 인해 40대 이후에 발생을 해서 앞으로 40, 50, 60, 70 쭉 증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양태가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주로 중요한 증상이 보면 피로감, 체중 감소, 구갈, 다뇨, 다음의 증상들이 있는데 현재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이런 일련의 양상들은 당뇨병의 2형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의 경우 만성적으로 쭉 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자율신경장애, 그리고 근육의 위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당뇨병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자율신경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분비 기관과 같이 자율신경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분비 기관과 같이 움직이는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그런 수액 대사나 장기들의 움직이는 것들이 다 자율신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 주로 나타나시는 증상 중에 하나셨던 땀이 갑자기 난다. 이런 것도 자율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양상이고 환자분과 다르게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경우에 소변을 배출하는 방광 쪽으로도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 너무 수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완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광이 약해질 경우에 환자분께서 최근에 방광염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광염, 즉 방광에 약간 감기 증상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약해진 방광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 외에도 특히 소화기 쪽으로 해서 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액대사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설사가 자주 일어나실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소화기 이상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간 혈압 쪽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기립성 저혈압, 즉 갑자기 딱 일어나려고 할 때 핑 머리가 돌면서 어지러운 증상들이 일어나실 수 있는데 이 또한 당뇨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율신경 장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력 저하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치료법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좀 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눠진다고 하죠. 네, 우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의 병명으로는 소갈로 볼 수 있습니다. 소자는 없어질 소자로서 이거는 소각을 통해서 열에 의해서 우리 몸의 진액, 앞에 주재민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을 소모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진액이 타는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갈자는 진액이 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이 발생하는 양태고 이 소자와 갈자를 합친 소갈이라는 병명은 노화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우리 몸의 열이 계속 진액을 태워감으로 인해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와 같은 소갈의 경우 소갈이 발생하는 장부, 즉 열이 있는 장부가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심장과 폐에 열이 있을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 특히 물을 많이 마시고 갈증이 많이 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또 이런 환자분들의 혀를 볼 경우 혀가 붉고 갈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중소 같은 경우에는 비위에 열이 있을 때, 즉 우리 몸의 소화기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나며 그 증상으로는 소화기에 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재밌는 게 중소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중소가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만성적으로는 결국 몸의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질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변이 잦아질 수도 있고 약간 대변도 변비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과 신장에 열이 있는, 즉 하소라고 보는 것이 있는데 신장은 이제 콩팥, 우리 몸의 물을 관장하는 쪽에서 열이 있을 경우 한의학적인 증상은 우선 소변이 탁해지는 것이 있으며 또 간과 신은 한의학적으로는 하체, 즉 다리, 무릎, 발목의 그런 근육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체가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시리고 아픈 통증들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갈은 이 상중하로 쫙 나눠서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임상 증상이 이 상중하소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상소 하소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노화로 인해서 몸의 열로 인해 진액이 소모성 질환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호소하셨던 것 같이 간단한 열의 자극만으로도 확 몸이 더워지는 증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알맞는 치료가 정말 동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한방 치료를 좀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 호소하셨던 이런 소갈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인 한의학적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부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에 담이 걸리거나 이럴 때 하시는 피를 뽑는 사혈 부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만성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 사혈을 잘못하시면은 약간 그 사혈하신 부위에서 상처 부위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를 뽑지 않는 마른 부항을 통해서 등에 있는 혈자리를 통해 순환을 좋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만성 노화성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말라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약을 치료해야 되는데 특징적으로 특히 몸이 많이 말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갈증이 나면서 몸이 마르시는 분은 자음 양념탕을 통해서 몸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앞에 환자분이 호소하신 것과 같이 몸이 점점 말라가면서 다리도 말라가고 다리가 약하고 아프고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감신기환이라는 약을 통해서 환자분의 몸을 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약침은 한약과 침을 합친 개념으로서 환자분의 직접 혈자리에 한약이 들어감으로 인해 치료 효과를 강화시키는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신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항상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수승 화강,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는 이런 한방적인 치료를 약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황백과 같은 한약질을 이용한 약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경침 치료가 있습니다. 경거, 부유, 태백, 태계, 혈자리에 침을 꽂음으로 인해 우리 몸의 기운이 순환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갈에 나타나는 그런 순환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혈자리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